먼저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과 이재민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10일 신규 원전 건설 필요성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임시 저장 공간이 포화되어가는 사용 후 핵 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 국회에서 논의도 아직 못했습니다. 알리백을 계획하는 산업계에 미칠 영향도 검토가 안 된 섣부른 발표입니다. 산업부 장관의 신규 원전 건설 발언으로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기로 한 반도체와 배터리, 데이터 센터 기업의 알리백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어깨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알리백은 국제사회와 투자 결정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삼성전자 국내 공장의 재생에너지 전환율은 3% 수준에 불과합니다. SK하이닉스도 2.71%에 불과합니다. 2050년까지 알리백을 달성하려면 갈 길이 참으로 멉니다. 우리 기업이 알리백을 국내에서 달성 못할 경우 알리백이 가능한 해외로 공장을 옮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친원전 정책을 추구한다지만 한국 경제를 리딩하는 전략산업의 뒷받침은커녕 글로벌 추세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원전 건설은 찬반 논란이 큰 사안입니다. 숙고 없이 간보기식으로 이슈를 던지는 것은 산업계뿐만 아니라 사회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지난주 정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의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도 모태펀드 예산을 40%나 대폭 삭감한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런데 육성 종합계획에는 벤처 스타트업을 지원해서 글로벌 창업 대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최근 기사에서는 중기부가 2024년도 모태펀드 예산을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수준인 5천억 수준으로 다시 증액하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기부는 벤처 투자 시장의 젖줄로 불리는 모태펀드 예산을 올해 왜 40%나 삭감했는지 그 이유부터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합계획에는 중소기업 수출 비중을 간접 수출을 이제 포함하여 40%인데 이를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수출 대기업의 국내에서 납품하는 간접 수출 중소기업은 정부의 정책 지원을 받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간접 수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중기부 자료에는 이들을 수출 비중에 포함시킨다고 한답니다. 실제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2019년 상반기 18.8%였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는 17.2%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지원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을 확대하려면 중국 시장에서 감소하는 수출 규모를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한 고민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표를 보시면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수출을 가장 많이 한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러나 작년 동기 대비 수출액은 16%나 감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대대적으로 개선되어야만 중소기업 수출 회복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중기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중소기업 현장을 제대로 보고하고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는 것이 중소기업 육성 계획의 첫 단추이라는 점을 첫
단출하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